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이제 3회차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상회 전방에 같을 것, 각 위상 변이가 같을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수비 같고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근데 그 중에서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을 것은 3상 변압기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구분이 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는 그럼 결국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단상 변압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각 극성이 같을 것,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요런 거죠. 같을 것. 그 다음에 출력은 틀려도 됩니다. 용량은 달라도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2번이. 그래서 100번율 임피던스가 같을 것, 이거는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변압기 건수비 같고, 자 1차 2차 전격 전압 같을 것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자, 6극인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토크 타우다. 자, 극수를 12극으로 변환했다면 변환한 후에 토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 토크라는 녀석을 보면은 토크는 오메가 분의 P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를 뭐라 쓸 수 있습니까? 2파이 n이다 쓸 수 있어. 그쵸? 2파이 n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ns라고 쓸 수 있겠죠. 또. 그럼 얘는 이제 p2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2파이라는 녀석을 일단 지워보자. 그러면 ns에다가 우리가 반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p2.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ns는 또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p분의 120f라 쓸 수 있겠죠? p분의 120f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요거니까 결국 P가 올라가겠죠? 그쵸? 극수가. 그럼 결국 토크랑 극수랑은 비례관계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6국에서 12국으로 늘렸으니까 2배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크랑 회전수는 또 반비례잖아요? 그럼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회전수는 어때요? P분의 120F니까. 여기서 극수를 6극에서 12극으로 늘리면 얘는 어떻게 작아지겠죠. 자, 속도가 작아지면 토크는 반비례니까 증가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에 사용되는 건설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어요. 전기자에 사용하는 건설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상권, 패로권, 2층권. 2층권이네요. 2번이 정답. 계로권 안 쓰고요. 계로권 안 쓰고 패로권 쓰고, 환상권 안 쓰고 고상권 쓰고, 단층권 안 쓰고 2층권 쓴다라는 거예요.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개방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방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부하 시험을 했다는 소리죠. 무부하 시험을 했다. 측정할 수 없는 거, 동손 측정할 수가 없겠죠? 얘는 우리가 부하 시험이 필요하죠. 또는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락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은 우리가 철손이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는. 철손. 철손은 무부하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죠. 그 무부하 전류도 구할 수 있다.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도 구할 수 있다. 45번 보겠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으로 해서 3상 전압 3000V를 3300V로 승합하고 150kVA를 송전하려고 한다. 이건 결국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 부하 용량. 그리고 자, 이 경우 단상 변압기 한 대분의 자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의 B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V2분의 V2 마이너스 V1. 그리고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V결선이니까 부하 용량은 어떻게 루트 3이고 자기 용량은 2대니까 2개.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용량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부하 용량을 넘겨서 곱해주자. 부하 용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써볼게요. 자기 용량.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면 여기 V2가 얼마가 돼요? 3300V죠? 3300V. 그리고 여기는 3300. 그리고 V1은 얼마예요? 3000이겠죠. 그리고 부하 용량은 얼마? 150kVA. 자, 이렇게 계산기 딱 때려보면 여기 값이 대략 15.75 정도 나옵니다. 15.75. 15.75 kV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자기 용량이죠. 2대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한 대분만 구하라 했으니까 15.75를 2대니까 2개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자, 7.875 kVA. 그러니까 정답은 7.87.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 여기서 계산값이 15.75 나왔다 해서 1번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한 대분만 물어봤거든요. 2대분에 대한 자기 용량이거든요. 2대분에 대한 자기 용량.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46번 보겠습니다.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 효율인 경우 정류 효율은 약 몇 %인가? 단상 반파할 때 정류 효율은 40.6%가 나옵니다. 이거는 암기하셔도 좋고요. 뭐 굳이 풀이를 한다고 본다면 효율은 결국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서 정류기에서 입력은 결국 뭐예요? 교류분이고 출력은 직류분이 되겠죠? 그쵸? 먼저 정류기 자체가 교류를 넣었다가 우리 출력이 직류로 바뀌는 걸 정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이 교류고 출력이 그러면 직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결국 우리 시료값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최대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 전류, 예를 들어 i제곱 r이라고 한다면 전력을 i제곱 r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최대를 어떻게? 2로 나눠주셔야겠죠. 여기 제곱 r.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파이죠. 출력이니까 파이분의 IM이 되겠네. 선생님. 단 반파니까 2IM이 되면 안 되겠죠? IM의 제곱 곱하기 R. 여기다 곱하기 100. 그럼 어떻게 되세요? 파이 제곱분의 4네요. 그렇죠? 곱하기 100. 요게 이제 대략 40.6이 약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 반파는 40.6으로 암기해 두시고 전파는 여기에 곱하기 2배 했으니까 81.2가 전파일 때예요.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47번 동기발전기 병률 운전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 위, 주파, 상인데 주파수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크기 같을 것. 3번이 틀렸어요. 3번은 변압기예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아시겠죠? 48번 동기발전기 전기자원선은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쓴다. 분포 개수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일까요? 식은 분포권 개수는 요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사인 2n분의 파이 분의 똑같이 쓰세요. 사인 2n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분모 자리에다가 선생님들이 그냥 Q만 넣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그렇죠? Q 사인 2m Q분의 파이 사인 2m분의 파이. 여기서 m은 상수를 얘기합니다. 3상이면 3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유도 과정까지 해서 보여드리기에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본문을 연습하실 때 뭐 공부하셔도 좋습니다만 사실 저거를 유도하는데 한 20분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냥 저렇게 암기해 두시는 것도 낫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선생님 단절권 개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요거 단절권 개수. 여기서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유로 사용되는 절연유로 료된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유에 사용되는 절연유로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당연히 커야 됩니다. 절연유니까. 그쵸? 인하점이 높을 것. 뭘 쉽게 말해서 불 붙는 점이 높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발화점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인하점은 높다라는 것은 불 붙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불이 쉽게 안 붙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점도가 작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응고점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기름이 안에서 우리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되면 동선 때문에 열이 발생되겠죠. 그럼 열이 발생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절연유들이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워지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기름은 위로 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기름은 변압기 탱크 안에서 순환하면서 계속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순환해야 되는데 얘가 응고점이 높아. 상온에서 막 응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점도, 끈끈한 점도가 작아야 순환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50번. 자, 건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하는 경우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암기해 두십시오. 최대 토크는 불변입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기동 토크는 변하겠지만 최대 토크, 맥시멈 토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5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야 전기자 자속을 상쇄시킬 수 있다. 자, 52번.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한상의 출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기발전기 한상 출력, 비돌극형 출력은 어떻게 되는 공식이? 동기렉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 요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는 부하각을 의미하죠. 상차각, 부하각을 의미합니다. 뭐와 뭐의 E와 유기기 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각을 얘기합니다. 위상각을 얘기하고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에 비례합니까? 사인 델타에 비례하겠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상을 얘기하면 어떻게? 3만 곱아주시면 되겠다. 3만.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4극 3상 유도전동기를 60Hz 전원에 접속하여 운전하고 있다. 회전자의 주파수가 3Hz일 때 회전자 속도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F2S네요. 그렇죠? 회전 중일 때 회전자에서 나타나는 기전력의 주파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회전자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N은 NS에다가 1-S를 곱한 값이랑 같은 거죠. 여기서 NS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4극에다가 60Hz 줬으니까 4분의 120F가 되겠다. 곱하기 60. 곱하기 1-S. S는 몰라. 그쵸? 자, 근데 여기서 F2S 공식이 어떻게 돼요? F1에다가 슬립 S를 곱한 값이에요. 기본 주파수에다가. 그러면 결국 S를 구해보자. 그러면 S는 F1, 기본 주파수에다가 회전시 2차 측 주파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60분의 얘가 3Hz라 그랬죠? 3Hz니까 요게 슬립이 얼마예요? 0.05. 0.05. 그럼 여기다 0.05 넣어주시면 값이 1710rp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병렬운전 조건이 또 나왔어요. 그쵸? 이번엔 직류기래요. 직류발전기. 자,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수하 특성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극성이 같을 것,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같을 것, 극성을 갖게 할 것. 요게 세 가지가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죠. 자, 55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임피던스 전압이란 결국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얘기합니다. 2차 측을 단락시키고 전격 전류를 흘리게끔 계좌 전류를 인가시켰을 때 그때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 핵심 키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락 전류 아닙니다. 물론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서서히 증가시켜서 만들어내는 건데 단락 전류랑 좀 다른 개념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 전압 강화를 얘기한다. 자, 56번. 10kW 3상 200V 유도전동기 전부와 전류는 약 몇 암페어입니까? 단 효율 그리고 역률은 각각 85%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얘 출력이잖아요. 그쵸? 유효전력이죠. 3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공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근데 효율까지 줬으니까 에타까지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때 전부와 전류 I를 구하시오. 자,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에타 분의 자 P가 되겠다. 그대로 넣어봅시다. 루트 3 곱하기 200V 곱하기 0.85 85%라고 했죠? 곱하기 0.85 분의 자 출력이 10 곱하기 10의 3승. 와, 킬로를 바꿔줘야죠. 그쵸? 왜 얘 단위 자체가 볼트도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10을 쓰고 싶으면 볼트를 0.2kV로 써야겠죠. 그래서 요 값이 대략 40A가 나온다. 39.9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약이라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 57번. 사이클로 컨버터란 무엇입니까?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 AC에서 자 교류 AC로 바로 변환하는 건데 이때 전압도 바꾸고요. 주파수의 크기도 바뀝니다. 주파수도 변환할 수 있으니까 주파수 변환기 4번의 정답이 있네요. 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15kVA 1차 전압이 3000V, 2차 전압이 200V 변압기의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자,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래요. 자, 그러면 Z12가 되겠네요. 그렇죠?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R12에다가 플러스 J X12가 되겠다라는 거죠. 요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4 플러스 J6이란 소리예요. 얘가 그러면 5. 잠시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올려볼게요. 5.4 플러스 J6이란 소리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자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입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도부터 한번 볼까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에다가 곱하기 100이에요. 요 공식 아시죠? 근데 여기서 굳이 얘가 1차와 2차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드린 게 지금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줬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냐? 1차 측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V1이고 얘가 V2잖아요. 200이. 그럼 얘는 지금 기준이 아니고 기준 전압을 얘를 주분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요 폼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는 결국 V1N 1차를 기준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전류도 어떻게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R1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트가 나오겠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1N분의 I1N에다가 곱하기 X12 곱하기 100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3000이라 그랬어요. 그쵸? 3000 얘는 몇이에요? 5.4라 그랬죠. 곱하기 I1N이 얼마냐? 쌤, I1N은 어떻게 해요? I1N은 결국 V1N분의 용량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3000분의 얘가 얼마였죠? 1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5A가 돼요. 5A.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100 하시면 얘가 0.9%. 여기도 그대로 마찬가지. 3000 여기 5 곱하기 얘는 6이겠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여기에 1%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9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4극 60Hz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한 상간의 전압이 200V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쌤? 2차 기전력이 200V래요. 한 상당.
그쵸? 자, 이 전동기를 정상 상태에서 1760rpm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2차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때 그러면 여기 E2S죠. E2S. 회전 시의 2차 유기기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 우리가 공식이 어때요? S 곱하기 E2예요. 여기서 E2는 이미 줬어요. 200이라고. 그쵸? 슬립만 구하시면 됩니다. 슬립만. 슬립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 슬립은 S는 NS분의 NS-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N이 1760rpm으로 회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760. 얘는 어떻게 해, 쌤? 4극에다가 60Hz니까 P분의 120F 하시면 1800이 나와요. 1800. 자, 이렇게 계산기 딱 해보시면 요 값이 0.02가 나오겠죠. 2%. 0.02. 슬립이 0.02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죠. 0.02 곱하기 200 하시면 4V가 정답이다. 1번이 정답. 자, 60번. 수백 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회전자형은 무엇입니까? 유도자형입니다. 이거 쌤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기발전기에서도 종류가 회전자에 대한 종류가 분류가 나눠지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회전 계자형. 계자를 회전시킬 거냐? 전기자를 회전시킬 거냐? 그러면 회전 계자형은 결국 뭐예요? 전기자가 고정자고, 고정돼 있고 스테이터고, 그 다음에 계자가 회전자잖아요. 회전자. 얘는 전기자가 회전하고 계자가 고정하고. 자, 이 유도자형은 전기자랑 계자를 둘 다 고정해요. 고정. 둘 다 고정을 시키고 요 사이에다가 요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다가 유도자를 돌려요. 유도자는 우리가 이제 인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을 돌려서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차피 선생님들한테 크게 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주파 발전기 하면 유도자형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또 문제에서도 유도자형은 어떤 구조입니까? 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둘 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